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 딸과 한국계의 이야기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는 제목의 그 메일을 연 순간부터 저는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을 전하는 사람, 감동집 배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잊고 있던 감정을 꺼내주고 어떤 이야기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되어주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조심스럽게 당신의 마음 우체통에 배달합니다. 오늘도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누군가의 진심이 깃든 이야기. 함께 펼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소아정신과를 전공하고 현재 텍사스 휴스턴의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아동 발달장애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로버츠입니다. 25년간 자폐증과 발달장애 아동들을 치료해 오면서 수많은 혁신적인 치료법들을 연구해 왔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의학적 상식을 뒤흔든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작년 봄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신자는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 김미나 씨였습니다. 그녀의 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딸 케이틀린과 한국계 이야기 마이너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부모들이 보내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나 씨의 딸 케이틀린은 6세, 자폐 아동으로 심각한 언어 지연과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케이틀린은 촉각 과민증이 심해서 다른 사람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했고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였습니다. 케이틀린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게 안겨본 적이 없어요. 미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뻗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요. 5년 넘게 엄마라는 말도 못 들어봤고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케이틀린은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감각 처리 장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뇌의 감각 통합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촉각이나 소리조차 고통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케이틀린에게 변화가 일어난 건 미나 씨가 고향 부산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달림이었습니다. 사실 개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미나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달림이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달림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데려왔죠.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케이틀린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달림이는 마치 케이틀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절대 케이틀린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으며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첫 주에는 달림이가 거실 한쪽에 누워서 케이틀린을 관찰만 했어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이 공황 발작을 일으킬 때도 달림이는 절대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이 고통받을 때 다가가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림이는 마치 케이틀린의 접촉 거부증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달림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달림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끔 달림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케이틀린이 뭔가에 관심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미나 씨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케이틀린이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 심한 자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폐 아동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머리를 벽에 박고 자신을 꼬집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케이틀린을 진정시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달림이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에게 다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림이는 케이틀린과 벽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눕혔습니다. 케이틀린이 머리를 박으려고 할 때마다 달림이의 부드러운 털에 닿게 된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달림이가 케이틀린의 자해를 막아준 거예요. 그것도 접촉을 강요하지 않으면서요. 더욱 놀라운 것은 케이틀린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면 더 심하게 저항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림이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달림이의 부드러운 털을 느끼면서 점점 진정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케이틀린은 평생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달림이는 케이틀린의 침대 바로 옆 바닥에 누워서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6년 동안 케이틀린 곁에서 잠든 건 달림이가 처음이에요. 미나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즉시 오스틴으로 향했습니다. 의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케이틀린과 달림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달림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일반적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 양식을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달림이의 직감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지,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틀린이 공황 상태에 빠지기 10분, 15분 전부터 달림이는 조심스럽게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특정 위치로 이동해서 케이틀린을 지켜보거나 때로는 케이틀린이 자주 다치는 모서리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달림이는 마치 케이틀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 갈 날이면 아침부터 케이틀린 방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달림이에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개들이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를 후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달림이의 경우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림이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라는 견종의 독특한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달림이의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해 봤는데 케이틀린이 공황 상태일 때도 달림이의 코르티솔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달림이가 케이틀린의 고통을 자신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달림이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케이틀린과 함께 있을 때 특별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알파파가 증가하면서 명상 상태와 비슷한 깊은 집중력을 보인 것입니다. 달림이는 케이틀린을 지킬 때 마치 선승이 참선하는 것 같은 정신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팀의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이틀린이 처음으로 달림이를 만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케이틀린은 평소 만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는데 달림이의 털을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뒀는데 볼 때마다 울어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케이틀린의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자폐 아동들은 대부분 수면 장애를 겪는데 케이틀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했죠. 하지만 달림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깊은 잠의 단계인 렘 수면이 정상 수준까지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케이틀린의 언어 발달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단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케이틀린이 달림이를 보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치료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케이틀린이 뭔가를 표현하려는 의지를 보인 건 처음이에요. 담당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림이와 케이틀린 사이에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에피소드는 케이틀린의 7번째 생일날에 벌어졌습니다.
미나 씨는 케이틀린을 위해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은 평소처럼 파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선물도 심지어 생일 노래도 케이틀린에게는 그저 불편한 소음일 뿐이었죠. 미나 씨는 조용히 케이틀린 옆에 케이크를 놓고 혼자 생일 축하해 케이틀린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님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케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달님이가 케이크를 향해 작은 소리로 왈하고 짧게 짖은 것입니다. 평소 절대 짖지 않던 달님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케이틀린의 반응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이 달님이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의 초를 가리키고 케이크 위에 딸기를 만져보고 심지어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달님이가 케이틀린을 위해 생일 축하를 표현해 준 거라고요. 달님이만의 방식으로 케이틀린에게 축하한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날 케이틀린은 평생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님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나 씨가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달님이는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케이틀린이 계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틀린은 평소 계단을 무서워했습니다. 높이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것에 이끌린 듯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케이틀린은 고양이 소리에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귀를 막았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리자마자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달님이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달님이가 케이틀린 앞으로 가서 계단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을 쳐다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괜찮아, 내가 함께 갈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틀린은 달님이를 바라보더니 용기를 냈습니다. 달님이의 등을 가볍게 만지면서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님이는 케이틀린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함께 올라갔습니다. 절대 케이틀린보다 앞서 가지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2층에 도착했을 때 케이틀린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고양이가 창가에서 나가지 못해 우는 것이었습니다. 케이틀린은 평생 처음으로 다른 동물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달님이는 조용히 창문으로 가서 코로 창문을 밀었습니다. 창문이 더 넓게 열리면서 고양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고양이는 감사하다는 듯 야옹하고 울고는 창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케이틀린이 달님이를 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자폐 아동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마워 달님아라고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발음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나 씨는 CCTV 영상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케이틀린이 계단을 올라갔다고요? 그것도 다른 동물을 도우려고?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틀린이 달님이와 함께 생전 처음으로 다른 생명체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케이틀린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아차리려고 하더라고요. 달님이가 보여준 공감과 도움의 행동을 케이틀린이 학습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달님이가 단순히 케이틀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치료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즈음 저는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15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 살아온 견종으로 특히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여러 문헌에서도 진돗개의 특별한 지능과 충성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진돗개는 다른 견종에 비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자연 선택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3달째 케이틀린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림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던 케이틀린이 갑자기 명확한 발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달림아. 미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케이틀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케이틀린이 한국어로 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가끔 달림이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케이틀린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달림아, 이리 와 하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케이틀린이 그걸 들었나 봐요. 의학적으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자폐 아동이 첫 말을 할 때 선택하는 단어는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케이틀린의 발전은 놀라웠습니다. 한 주 만에 엄마 달림아, 좋아 등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림아, 같이 놀자가 케이틀린이 만든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림이와 케이틀린의 특별한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째 놀라운 에피소드는 케이틀린이 처음 외출을 한 날에 벌어졌습니다. 미나 씨는 케이틀린의 발전을 보고 용기를 내어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달림이도 함께였죠. 공원에 도착했을 때 케이틀린은 처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소음, 그리고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케이틀린은 달림이 뒤에 숨어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달림이가 또 한 번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림이는 케이틀린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잔디밭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며 정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여기 정말 좋은 곳이야, 무서워할 게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틀린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달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달림이 옆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린 비누방울들이 그들 주위로 날아왔습니다. 근처에서 아이들이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이틀린은 평생 처음 보는 비누방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반짝이는 구슬들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신기해했죠. 그런데 달림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공중에 떠다니는 비누방울을 향해 작은 점프를 했습니다. 물론 비누방울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케이틀린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었죠. 케이틀린이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리는 케이틀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달림이를 따라 일어나서 함께 비누방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비누방울을 만들던 다른 아이가 케이틀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에밀리야. 너는 이름이 뭐야? 평소 같으면 케이틀린은 깜짝 놀라서 달아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달림이가 옆에 있었고 케이틀린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은 작은 목소리로 케이틀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달림이를 가리키며 달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밀리는 달림이를 보고 와 정말 예쁜 강아지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두 친구가 되어 함께 비누방울 놀이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케이틀린이 에밀리와 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규칙들을 배워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서를 지키고 나누어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말이죠. 모든 것을 달림이가 먼저 보여주었고 케이틀린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놀고 난 후 에밀리가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응, 달림이도 함께라고 대답했습니다. 케이틀린이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틀린은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림이에게 고마워 달림아. 친구 만들어줘서라고 말했습니다. 미나 씨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케이틀린의 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미나 씨는 케이틀린이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학교 환경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미리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달림이도 함께였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케이틀린은 예상대로 불안해했습니다. 너무 크고 복잡한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달림이는 이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달림이는 케이틀린을 이끌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등 말이죠. 케이틀린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달림이는 가장 작은 미끄럼틀로 가서 앞발을 미끄럼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을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조심스럽게 미끄럼틀에 다가갔습니다. 달림이는 미끄럼틀 아래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틀린은 용기를 내서 미끄럼틀을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달림이가 아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케이틀린이 재미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폐 아동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예쁜 아이가 누구예요? 케이틀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달림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틀린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달림이를 보고 와 정말 똑똑하고 착해 보이는 강아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케이틀린이 자랑스럽게 달림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강아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케이틀린의 명확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틀린이 우리 학교에 오는 건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다음 학기예요 라고 케이틀린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정말 기대되는데요. 달림이도 가끔 놀러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케이틀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케이틀린은 학교 가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달림이가 함께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달림이가 학교에 매일 갈 수는 없지만 케이틀린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케이틀린이 처음으로 미나 씨를 안아준 날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엄마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던 케이틀린이 달림이와 함께 있던 중에 갑자기 미나 씨에게 다가와 안아준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나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달림이가 있었습니다. 달림이는 케이틀린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 안정감이 케이틀린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달림이의 존재가 케이틀린의 편도체 과민 반응을 줄이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운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소아정신의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면서 전 세계 의료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발견입니다. 라고 하버드 의대의 한 교수가 평가했습니다. 현재 케이틀린은 8살이 되었고 거의 정상적인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케이틀린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님이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케이틀린을 보면서 저는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목격했다고 느낍니다. 달님이와 케이틀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병원에서 진돗개를 활용한 자폐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진돗개의 치료견으로서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케이틀린이 한국 문화에 보이는 관심이었습니다. 달님이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케이틀린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며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으며 달님이와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달님이가 케이틀린에게 준 것은 단순히 치유만이 아니에요 라고 미나 씨가 말합니다. 자신의 뿌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준 거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돗개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팀은 진돗개의 치료 효과를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진돗개와 함께 치료받은 자폐 아동들의 언어 능력은 평균 73% 향상되었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58%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돗개들의 반응입니다. 치료에 참여한 진돗개들은 모두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고 오히려 자폐 아동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진돗개들이 치료 과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케이틀린과 같은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족은 진돗개 덕분에 10년간 말을 하지 못했던 자폐 아동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독일의 한 의료센터에서는 진돗개를 정식 치료견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을 품고 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님이가 케이틀린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 그리고 지혜로운 배려는 어떤 첨단 의료 기술보다도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도 달님이와 케이틀린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이제 달님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달님이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달님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케이틀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달님이와 케이틀린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님아 고마워. 케이틀린이 매일 밤 달님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긴 사연을 읽어준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진심 하나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도 가슴속에 간직한 해외에서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감동집배원에게 살며시 제보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감동의 우편이 되어 이 세상 어딘가로 전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동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집배원이었습니다. 다음 편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